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린 자꾸 새로운 것만 찾게 되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통찰력은 어쩌면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바로 그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우리 삶에서 규칙이나 원칙이라는 거, 대체 뭘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등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꽁꽁 묶어버리는 감옥 같은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이 균형점. 이게 정말 중요한데 흥미로운 건 말이죠. 동양 철학에는 바로 이 딜레마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고대의 성격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꼭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 않나요? 아주 오래된 책 속에 담긴 지혜가 어떻게 오늘날 이 복잡한 비즈니스 현장에 최첨단 기술에 적용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개념은 바로 정관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동양의 고전 운명학,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에서 이 정관은 안정, 원칙, 그리고 명예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예요. 뭐랄까, 사회를 단단하게 받치는 기둥처럼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뜻하죠. 자, 그럼 먼저 정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 밝은 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원칙을 딱 지키는 리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말이죠. 정관이 가진 핵심적인 가치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안정감, 명예, 사회적 책임감 같은 거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또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에 따라 행동하죠.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믿음직한 분들 한두 명쯤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정말 재밌어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와, 정부 평가에서 청렴도가 최고 등급이고 공직자 신뢰도는 무려 92%에 달해요. 심지어 부패 관련 민원은 10%나 줄었대요. 보세요. 이 정관의 힘은 이렇게 숫자로 똑똑히 증명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법이죠.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이 강력한 질서가 만들어내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원칙이 우리를 오가매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빛이 강하면 그늘도 깊다. 정관의 가장 큰 장점, 바로 그 원칙주의가 이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확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원칙을 지키는 게 경직된 게 돼버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건 정체를 낳는 거죠. 일관성을 융통성 없음으로, 명예는 독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여기 실제 사례를 좀 보세요. 2021년에 한 기업의 혁신팀이 규정대로만 하다가 결정적인 시장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또 다른 지방정부는 2년 넘게 낡은 조례를 바꾸지 않고 뭉개다가 시민들 불만이 폭주하는 사태를 맞았고요. 결국 핵심은 뭐다?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자, 그럼 정관은 그냥 낡은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구식으로 여겨졌던 원칙이 아주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학자 이희 선생님부터 2023년 서울시의 공무원들, 그리고 바로 올해 2024년 대기업 LG의 임원까지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이들 모두 정관이라는 원칙과 신뢰의 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게 바로 정관의 가치가 시대를 꿰뚫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보수적이다, 변화를 싫어한다, 규칙에만 집착한다고 좀 부정적으로 봤다면 지금은 어때요? 신뢰 그 자체, 투명성을 이끄는 리더로 재평가받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화두인 ESG 경영에 그야말로 최적의 인재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투명성, 윤리,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가 된 시대니까요. 과거에는 어쩌면 단점으로 보였을 그 정관의 우직함이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오래된 지혜를 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만의 건강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유연하게 결정 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둘째, 나는 어떤 성향이지? 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진단해서 나만의 성장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셋째,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혁신을 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거죠. 이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이 꼭 우리 사회에 같지 않으세요? 정관의 원칙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아주 핵심적인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한번 보세요. 이 톱니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주변의 다른 톱니들,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든지 혁신 같은 다른 가치들과 조화롭게 맞물려서 함께 돌아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전체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신없이 흔들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장 오래된 지혜, 바로 이 질서의 원칙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이 아닐까요? 우리 미래를 여는 열쇠, 어쩌면 바로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